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당대표 출마자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었죠.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전 국장과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현 의원도 현재 국가기관인 세월호 특조위에 고발을 당했지만 출마 선언을 강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박의 이주영 그리고 비박의 김용태 의원 등도 출사표를 낸 상황인데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당대표 출마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후보별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후보는 총 3명인데요. 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용태 의원은 개파 패권주의 혁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을 이어서 출마 선언을 한 이주영 의원은 화합과 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출마 선언한 이정현 의원은 섬기는 리더십을 한 정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요. 네. 김용태 의원은 반친박이라는 전선을 만들고 있는 당사자고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막장 행태를 보였던 친박의 책임을 묻는 전대를 진행해서 그 당을 변모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이런 게 핵심입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개파색이 얇아요. 친박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자기와 같이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지만 향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험지인 호남을 개척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4년간 낙선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끝내 지역구에서 2번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배경과 저력을 볼 때 자신이야말로 당을 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주영 의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떨어졌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사실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고배를 많이 마셨는데요. 네. 원내대표 경선을 3차례 나갔는데 모두 낙선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번 전대가 4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김용태, 이주영, 이정현 세 의원 간의 각축전이 벌어질 텐데 문제는 친박의 좌장 서청원 의원 안 하는 겁니까 출마? 이 부분이 좀 이제 주목되는 뉴스인데요. 네. 서청원 의원은 어제 아예 국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부 언론사에서 서 의원이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오전에 단독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에 있는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어쩌려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가라는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 의원 발이 아니라 이제 최근 여러 차례 사흘 동안 서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친박 강경파에서 흘린 뉴스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무시할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초반만 하더라도 서 의원이 추대를 한다면 생각해보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당권 주자 측에 좀 확인해 보니까 6일 밤쯤으로 해서는 친박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된다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더 유하게 출마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서 의원의 출마가 이런 거는 좀 무리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직전 지도부 게다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다음 전대에 바로 나온다라는 게 사실 상리에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 전대에서도 김무성 당대표에게 1만 표 이상 넘는 차이로 또 2위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서 의원이 이번 전대에 나와서 그렇게 얻을 이득도 크게 없는 셈이고 오히려 과거의 논란들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부담이 큰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친박 강경파들이 이것을 강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당 안팎의 비판이 크지요. 그렇군요. 자, 서별관 회의 문건 파문 이후에 대우조선해양 이 책임론 상당히 크게 불거지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의원인데요. 이분도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 6일 제가 죽어야 뭐 당이 살고 제가 죽어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제가 죽어야 정권 재창출이 된다면 골칫벌이나 고쳐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몽준입니까? 고려 시대예요. 예, 그렇죠. 상당히 사자성어가 많고 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친박 후보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리가 되질 않아요. 이 친박의 자장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받았지만은 네. 지금 당장 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겠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총선 책임론도 굉장히 뭐 이게 불식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다만 자신은 총선 당시 평의원 신분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대 시기 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다 음해였다. 억울한 걸 풀기 위해서라도 나올까 생각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죠. 이 총선 책임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알고도 무려 5조 원의 부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지금 4조 2천억의 국민 세금, 국민 혈세를 퍼붓는 결정을 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 핵심 관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국정조사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잠시 뒤에 저희 이제 홍익표 의원 출연하셔서 짚어봐야 되겠지만 이 책임론이 더 큰 거죠. 지금 그 총선 책임론이 아니라 이 대우조선해양 문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입장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되고 지금 보면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나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지금 김시곤 녹음 파일 또 이거 대우조선해양 문제 이거 전부 이게 사건 연루자들이 지금 전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 오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안부 묻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분도 지금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렇죠? 왜 불출마로 입장을 정한 겁니까? 유승민 의원이 전대에 나가서 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유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지만 네. 이 복당 과정부터 심각하게 몸살을 앓았잖아요, 당에서. 네. 그거는 나름 이제 당내에 안티 유승민이라는 전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런 그 안티 유승민이라는 세력이 또 전대 같은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유 의원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그 전대에 출마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유 의원은 이 뒤에서 이 불출마로 정리를 하고 네. 뒤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비박계 구심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 등 그 당권 주자들이 유승민 의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들의 파트너, 앞으로의 대권과의 파트너가 유승민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뭐 당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비박 입장에서는 유승민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유승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 방패가 그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런 당권 대회에서 잠시 후퇴했다가 일부 전진하는 이런 상황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의총에서 복당 인사를 했을 때도 저부터 아픈 각오를 두고 싸우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대권 도전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정병국 의원은 출마 안 합니까? 그 정병국 의원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홍문종 의원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원조 친박이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하고 친분을 자랑하고 있는 한성규 의원도 그 이르면 일요일 날 네.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서청 의원하고 좀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청 의원이 정말 출마하시겠다면은 네. 자기가 당 대표가 아니라 뭐 최고위원으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문종 의원은 확실하진 않고 일단 정병국 의원은 일요일에 출마 선언하는 것이 거의 뭐 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출마 후보들이 있는데 이게 그 예비 경선 같은 시스템은 새누리당 안에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뭐 후보를 그 뭐 3명 정도 혹은 뭐 2명 정도로 나눠서 그 본선 진출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다 같이 경쟁한다면? 네, 뭐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앞서 뭐 처음에 이제 전대가
뜰 때만 하더라도 친박 대 비박 1대1 구도가 될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그 비박 측은 이런 단일화에 굉장히 뭐 합의하는 부분들이 음. 있어요. 그렇지만 친박 측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주영, 이정현 의원이 이미 뭐 누가 나와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뭐 홍문정, 한성교 의원까지 출마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후보 난립 상황 보면은 음. 비박 측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예비 경선 이게 최근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혁신 비대위에서 그 뭐 컷오프 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비대위 내부에서 좀 논의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당대표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네. 정리해야 된다. 음. 그래야 각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 당표에 걸맞는 득표율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그 의총에서 있었고 이거를 비대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유리한 쪽은 친박 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친박이 나름대로 강제 정리가 되면서 그 어떻게 보자면은 비박과의 좀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세력이 된 거고요. 이 반면 모바일 투표가 원래는 도입하자라는 의견 쪽으로 그러니까요. 갔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어제 또 혁신 비대위가 그 음. 의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번 전대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표가 앞서 있는 친박 측의 반발이 이 먹혀든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 난립 상황 봤을 때는 비박이 좀 유리하다 싶었는데 네. 이 룰이 결정되는 상황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아하. 쪽으로 또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바일 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2012년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격렬히 반대했었죠.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하도 당명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모바일 투표 그때 논란이 됐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뭐 한성교, 홍문종, 이주영, 이정현 이런 친박의 후보들 그리고 또 비박계 김용태 그리고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모두 한 그 6분 정도가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문제는 이 주자들 뒤에서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그 실세 당권의 실세 이건 뭐 누가 있는 건지 어떤 인물들을 좀 핵심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번 전대 당대표가 그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킹메이커를 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좀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오히려 그 불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뭐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 그리고 직전 당대표로서 김무성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당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뒤에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는 사실 초반부터 이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마이너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그 뭐 이번 당대표 공천을 뭐 관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권의 승부는 전대가 아니라 전대 이후에 펼쳐질 어떤 세력 구도, 이 당내 여권의 얼른 권력 지도 이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이 끊임없이 서청원 등판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김용태 의원은 확실한 그 친박 패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파 반친박 전선. 패권이 네. 그렇죠. 반친박 전선이죠. 근데 이 친박의 패권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등판을 해야지 그 심판의 선명한 기조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최경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해서 빠져버렸어요. 원래는 최경환이 나온다면 김용태 의원이 당장 세게 맞붙겠다라는 입장을 뭐 저희 인터뷰에서도 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 대신 서청원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땡큐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땡큐. 네, 그렇죠. 친박 패권주의가 그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게 서청원의 어떤 추대, 등판, 뭐 출마 뭐 이런 것들로 좀 강화돼서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용태 의원이 직접 그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자, 뭐 친박 패권이 그 이런 상황들이 다 친박 패권이 자숙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도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면서 공격에 나선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전체 한 6명의 후보들이 있는데요. 어느 후보가 제일 유력합니까? 지금 저로서도 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컷오프를 해봐야. 통상 그렇죠. 음, 지난 전대만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맞붙었던 전대만 그렇죠. 하더라도 조금 더 일찍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흠, 신경전이라든가 뭐 각 후보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연설하고 뭐 음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으면서 저 세가 어느 정도 모였고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급박합니다. 지금 8월 9일이고 그러니까요. 이 선거일까지 32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음흠, 30일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대룰도 방향만 결정된 상황이에요. 음,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기자들이나 당내에서나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것이죠. 음, 결과적으로 뭐 개파 대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개인기보다는 음, 어떤 사람이 개파를 더 대변할 수 있느냐, 세를 더 결집하느냐 이런 승부로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그렇군요. 해봅니다. 최대한 개파 결집 선거가 이뤄지겠네요. 친박 대 비박 어느 쪽이 이기나 결국에는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정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기관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예요. 세월호 특조위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정의당의 그 노회찬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분은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성명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정현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에 네.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강용 부대변인 난 논평을 보면은 이정현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했다 했잖아요. 서번트 여기 리더십 예,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정현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음흠. 이미 뭐 세월호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고 불출마 종용까지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뭐 출마하겠냐 뭐 이런 출마를 결정했느냐 뭐 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정현 입장이 이랬습니다. 뭐 어, 자신은 세월호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 사건 초기에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음. 그리고 불출마 종용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뭐 전화를 걸어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다. 아, 그런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자기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음.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통상 그 업무다. 과정에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말을 좀 심하게 한 건 유감이지만 할 음. 수 있는 일이었다. 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출마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격려하는 사람도 있으니 문제가 없다. 이런 음. 논리인 거죠. 음.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뜨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 부대변이 오히려 성이겠다는 국민은 능멸하고 있다. 그리고 음. 바꾸겠다는 정책을 혐오스럽게 만들고 음. 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해라. 뭐 음.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걸 보면 한 나라에 두 개의 국민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정현 수석의 이런 것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없다. 당연히 홍보수석으로서 이렇게 보도 개입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요. 그 자체로 야당에서는 국민 능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군요.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새누리당 선거에 늘 청와대의 개입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뭐 선거 결과는 변번히 친박보다는 비박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형국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엔 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합니까? 기자들은. 일단은 뭐 청와대가 좀 확실히 총선 네. 이후에 힘이 약해졌다라는 게 많이 보이는 선거가 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박 후보들이 엄청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허. 그동안 뭐 많은 신조어들이 있었습니다. 신박, 짤박, 원박, 뭐 진박,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각자의 결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길을 가고 있는 셈이에요. 네. 사실 청와대가 힘이 있고 청와대의 바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면은 음흠. 친박 후보들이 이렇게 막 난립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음. 이런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을 봤을 때 레임덕이 시작됐구나 이런 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그리고 지난주에 새누리당에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네. 컨셉트의 후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음.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음. 나서 서청원 의원 추대론이
바로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연륜상으로 봤을 때는 서청원 의원을 내세워서 좀 친박 이런 상황을 정리하자 뭐 이런 청와대가 입김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즉각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서청원 의원 당사자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청와대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두 번째 거고요. 이 또 서청원 추대론에 대한 당내의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박 강경파들은 엄청 서청원 의원의 그 출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불출마 선언 전에 서청원 의원에 전화를 했다라는 출마를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 이미 출마한 이주영, 뭐 이정현 그리고 홍문종, 한성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서청원 의원이 왜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권 주자만이 아니고 그 나경원 의원도 서청원 의원이 나온다면 내가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가 더 이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먹히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당장 그 오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찬과 뭐 하면서 그 박 대통령이 뭐 공식적으로는 특별한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런 상황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돌아온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전당대회가 청와대의 생각대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전대도 김무성 당대표가 서청원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가 밀고 있던 서청원 의원을 14,000표 이상으로 크게 앞서서 이겼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 8.9 전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찬 굉장히 그 정가의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들리는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노동사법에 대한 부탁 그리고 또 이제 경제 활성화 입법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공식 메시지는 아무래도 그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청와대 정부와 협조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동안 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주장하기는 약간 좀 뭐 법안 등에 있어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당에 대해서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낀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네. 이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 친박 측에서는 이를 기하로 뭐 세결집 그리고 비박 측에서는 이를 기하로 해서 뭐 반전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논쟁을 일으킬 사안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지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낀박 정진석 대표 재밌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